네, 오늘 경기 참 힘들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야구 경기를 보는 것처럼 정말 속 터지는 그런 하루 동안의 경기 흐름 6시간 동안 우리를 짓눌렀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또 선수들별로는 약간의 희망이 되는 그런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플레이에 우리는 집중해봐야 되는 걸까요? 오늘 경기 함께 정리해보시죠. 해설에는 한양증권의 권충영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힘드셨죠? 오늘 시장 굉장히 좀 힘든 하루였습니다. 다들 똑같은 분위기일 것 같은데요. 웬만한 종목들,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든 하루를 보내시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또 기관 매도가 굉장히 좀 심하게 나오는 코스피 쪽에서도 한 1,400억, 1,500억 정도까지 매도를 제가 보고 나왔는데 기관 쪽에서 연말까지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좀 출회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외국인 기관 전부 다 물량을 굉장히 많이 좀 내놓으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웬만한 종목들은 한 3-4%씩 다 빠지는 맞아요. 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서 굉장히 좀 힘든 하루였습니다. 허연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하락 종목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심리는 안 좋았을 것 같고요. 한미약품만 조 단위로 거래가 됐기 때문에요. 네. 그게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크게 안 빠지고 오히려 올라줬기 때문에 지수가 이 정도 나왔던 것 같고요. 역으로 또 이제 이쪽 아니면 또 개별준 좀 안 좋았던 심리가 오늘도 그대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지금 지수가 좀 밀렸는데 삼성, 현대차 이렇게 좀 사이즈 큰 종목들이 덜 밀렸다는 건 그만큼 다른 종목들이 많이 좀 빠졌다는 반증이 되기도 할 것 같다.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오늘 라인업은 어떻게 구성이 됐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습니다.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1번 타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메리츠 화재입니다. 2번 타자 에머슨 퍼시픽이고요. 3번 두산, 4번 한미약품, 5번은 CJCGV, 6번 한미사이언스, 7번 삼성생명, 8번 현대상선, 9번 롯데쇼핑이 차지했습니다. 보면은 이 하위 타선이 보통 부진하거나 한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중간중간에 부진한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에머슨 퍼시픽 2번 타자 그리고 6번의 한미사이언스도 막판에 또 삐끗하는 모습이었고요. 8번 현대상선과 9번 롯데쇼핑까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가운데서 좀 홈런이 오늘 또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데요. 어떠세요, 오늘 라인업? 네, 오늘 라인업 굉장히 좀 선택하기도 힘들었고요. 라인업 짜기도 굉장히 쉽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선수를 어디다 위치를 시켜야 될지 또 장 막판까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좀 힘든, 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시장이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고요. 일단은 종목별로 봤을 때는 일단은 보험주 메리츠 화재하고 삼성생명이 같이 좀 올라와 있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좀 이슈가 되면서 상승 분위기를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1,800억 정도의 저기를 인베스트를 받았는데요. 그 부분이 지켜지지 못하고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점에서 큰 폭으로 긴 음봉을 내리꽂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요새 시장이 좀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한미약품이라든지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 상승해서 시작은 했습니다만 한미사이언스는 오히려 좀 마이너스를 내면서 끝내주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CJ, CGV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익이 굉장히 좀 잘 나오면서 실적이 잘 나오면서 상승해서 좀 견고한 주가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시원하게 서프라이즈의 실적에 비해서는 주가 반응은 미비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상선이라든지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하락폭을 굉장히 키우면서 굉장히 쉽지 않은 하루가 아니었는가 리스트에서 정확히 좀 나오는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허연님 오늘 라인업 좀 어떠세요? 네, 한미약품은 4번 타자 역할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CGV도 잘 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주도 좀 눈에 띄고요. 롯데하고 현대 쪽은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서 좀 밀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보험 선수들이 오랜만에 라인업에 2명이나 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좀 관심 깊게 볼 만한 선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좀 관심을 보는 선수는 메리츠 화재입니다.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원래 증권 회사를 메리츠에서 시작을 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좀 보냈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좀
고강도 구조 조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시는 분들도 많이 퇴사를 하시고 그것 때문에 그렇긴 하셨는데 물론 이 부분들이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사원들한테는 안 좋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봤을 때는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요 근래 이제 뭐 실적 발표를 하면서 계속해서 좀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9월달 같은 경우는 살짝 단기 순이익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매출 같은 경우는 충분히 늘어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내년까지 계속해서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 금리 인상이 수혜가 되면서 어제는 뭐 음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바로 좀 올려주는 바로 또 양봉으로 좀 덮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차트 자체는 굉장히 좀 좋아진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을 이슈를 좀 앞두고는 좀 마음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메리츠화재랑 삼성생명 두 개의 보험 선수가 담겨 있는데 보험 섹터에 대해서 허 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잘 안 보고 있었는데요. 네, 오늘은 좀 강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좀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네. 보험주는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보험주를 뭐 예전에도 메모해 본 적이 없었고 네네. 해서 배타가 낮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죠. 증권사 직원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잘 안 해요, 이 주식은. 그쵸. 실제로 보면 이거 모르겠어요. 몇 명이나 들고 있을지. 그러고 뭐 배당 관련해서는 좀 모르겠어요. 나이가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막 치고받고 하는 거 싫어하니까 이제 넣어놓고 배당이나 받자 이런 식으로 약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험주는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주추세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에서도 먹을 게 있었었고 아마 생명이나 화재 쪽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금리 올라가면 뭐 좋아질 것 같기는 하는데요. 뭐 어닝이 얼마나 세질까요? 그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안정성 빼고는 특별한 매력을 찾기는 좀 힘들다고 판단해 주시는 것 그냥 같네요. 보험주죠. 말 그대로 보험은 보험인 것 같아요. 보험 예. 들어놓는다. 우리가 소위 이렇게 시장에서는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화재 보험이니까 사고가 나면 좋은 건가요? 시장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네, 메리츠 화재 이렇게 또 오늘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이어서 또 어떤 선수 볼까요, 허 의원님? 예, 저는 한미약품 갖고 왔습니다. 예. 이거 알고 뽑으신 거 아니잖아요. 3시에 공시가 나와서 아실 수가 없잖아요. 아니, 모르죠. 저는. 네. 사람이 단 1초 후에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한미약품이 알겠습니다. 다시금 또 우리가 이렇게 늘 봤던 예. 게 예. 이유가 이렇게 또 시세로도 확인이 되고 하니까. 네. 일단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해서 차트 기세 상한가 나왔을 때 저거를 만약에 이제 저랑 같은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건데요. 그냥 일반 차티스트들이 봤을 때는 저거 돌파 갭이잖아요. 돌파 갭이 이제 갭으로 나왔는데 갭으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거래가 안 실렸었죠. 근데 오늘 나온 저거를 돌파 갭으로 보기는 애매하고요. 저게 만약에 급진갭이라 그러면 이제 소멸갭 나오면 끝나는 시세로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소멸갭이 나올지는 내일 아침에 시가가 이제 이후로는 계속 그 다음 날의 시가가 계속 중요할 겁니다. 근데 성골 반전만 안 만들면 저거는 랠리죠. 랠리라고 봐야 되고요. 어떤 반전이야? 그러니까 위에서 섬 하나 만들어 놓고 아래에 시가가 푹 아래로 깨져서 나오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네.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래가 저렇게 싫었기 때문에 저것도 역시 다른 해석이 가능하겠죠. 바닥권에서 시세가 이미 3배 나 있는 상황에서 단기로 2달 만에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오늘 양봉 모양이 끝선까지 위쪽으로 완전히 달아버렸으면 되게 위험한 신호가 될 텐데요. 오히려 빠져서 끝났기 때문에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시세가 새롭게 출발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포인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골 반전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우려는 있고요. 이격이 한 170%까지 이미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이전에 나왔던 그림을 싹 지워버려도 될 것 같아요. 새로 시세가 출발할 수도 있는 국면이다라고 예,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딱 이 타이밍에 또 1조짜리 라이센스 아웃을 발표를 했잖아요. 예, 1조니까 오늘 고점에서 밀린 게 한 7% 되더라고요. 그 시총으로 봐서는 오늘 고점이 다 보여준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이제 그대로 묻어간다고 하면 근데 이제 생각하지 않았던 거 나왔기 때문에 세게 붙일 수 있는데 역으로 이게 저희가 저번에 종목 60분 할 때 제가 이제 부자개미 전문가한테 물어봤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바이오 신약 파이프라인에 요거 이제 오늘 나갔던 거 빼면 코드가 HM 뭐 막 7자리, 6자리 막 네네네. 길더라고요. 얘 못 외웠는데요. 요거 이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한 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그 바이오 신약, 예, 바이오 신약 파이프라인에 현재 자기네가 보고서상에 올려놨던 파이프라인 중에서는 다 팔렸어요.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동안에 갖고 있던 거 6개를 다 팔고 바이오 신약이 부가가치가 되게 센 것으로 나와 있고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오히려 재료 소멸로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갖고 들어온 돈으로 투자해서 또 하려면 한 10몇 년 걸린다고 했을 때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성장주에서 약간은 이제 그 텔레콤처럼 그렇게 돼버릴 수 있다. 이런 컨셉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은 사노피라는 이 업체가 프랑스에서 한 7% 빠졌더라고요. 그 얘네는 단기에 시세가 계속 좋아요. 그리고 한 5년 동안 더블 이상이 난 것 같은데 얘네들 보니까 여기에 사활을 걸었다 이런 약간 외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얘네가 실적이 지금 되게 안 주춤하고 좋아요? 예, 네. 지금 그 성장 여기도 모멘텀이 좀 수그러든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를 지금 데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아마 얘네는 아마 죽도록 연구할 것 같고요. 요거 분명히 상업화 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산업이 빠지는 것에서 봤을 때는 한미약품 올라가는 부분이 그만큼 뭐 산업비 쪽에서는 간절하다라는 게 역으로 또 확인된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다른 시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한미 관련해서 좀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말씀드리기 굉장히 뭐 예민한 사안들이 많았죠. 그동안 이슈들도 많았고 네. 그래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맞아요. 일단은 뭐 오늘 뭐 얀센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좀 많은 파이프라인이 말씀하신 대로 파이프라인이 좀 매각이 된 것으로 좀 느껴지고요. 일단은 좋은 점은 이제 한미약품이 한국에 있는 바이오주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좀 저렴한 바이오주들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이제 금액들이 자금들이 모여졌기 때문에 이제 임상 한 1상에서 2상 정도 진행이 되는 한국에 있는 바이오 업체들을 인수할 가능성이 그럴 높지 가능성이 않겠는가라고. 있군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바이오 시장들이 지금 계속해서 미국 시장을 팔려 나가는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 이제 자금이 그만큼 많이 생겼고요. IPO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금 버블이 생기면서 그 자금들이 흘러나와서 한미약품까지 와서 이런 그 이슈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이제 작게는 한국에서 다시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 유망한 좀 그 파이프라인들은 네. 추가적으로 좀 한미약품 쪽에서 인수를 하는 그런 방향이 그려지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보는. 그리고 오늘 막판의 시세 보니까 한미약품하고 한미사이언스가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한미사이언스 시총 자체가 한 10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한미약품이 한 7조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키 맞추기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주가는 충분히 더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뭐 추가적으로 나오기 전에도 좀 그런 생각 갖고 있었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나와줬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현금 유입이 좀 굉장히 많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잡혀야 되는지는 확실히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PR 밸류 자체가 상당히 좀 낮아져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갭이 상당히 높기는 합니다만 저거를 막고 내려오기는 쉽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선수 가운데서 부진한 선수들도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현대상선 이슈가 있었죠. 네, 현대상선이 모 매체에서 뉴스가 나왔죠.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을 좀 강제 합병을 시키겠다, 나라에서. 그렇게 이슈가 나왔는데, 뭐 회사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금융위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예, 그런 적이 없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합병을 하면서 뭐 감자하는 이슈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었는데, 분명히 아니라고도 얘기를 했음에도 주가는 반등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시장 상황이 안 좋았던 것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업황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유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업황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기현상적으로 그 운임비가 굉장히 내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실적에 더 악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좀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웬만하시면 건드리지 않는 종목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상선주 보면서 그 생각도 했었습니다. 뭐죠? 그 철도. 남북로. 아니, 그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유럽이 네. 연결되는 유럽까지, 뭐 네. 이런 철도하고 뭐 그 중국이 뭐 대만 만나가지고 뭐 하여튼 네, 뭐 네. 이쪽 아래쪽으로도 뭐 하나 한다고 그러고 뭐 해상으로 실크로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육로로 만약에 예전처럼 다시 돼버리면 일부 물동량은 철도로 가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죠. 길게 봐서는. 네.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한진해운의 실적이 아닐까 싶어요. 한진해운의 현대상선의 실적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둘 다 뭐 실적이 굉장히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주가가 아니겠는가. 아직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위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진을 예전에 나라에서 한번 살려주지 않았나요? 한진도? 그래서 이제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나라에서 아마 한진이 강제 가져갈 합병.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사실은 살려줬으니까 도와줘야죠. 한번 어려울 때. 근데 자기도 많은- 많이 어려우니까
네. 힘들다고 그러려나? 네. 투자자들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언론 매체 보도 나왔고 아니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뭐 이런 심리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동반 급락이었고요. 이렇게 선수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좀 멘트를 달아봤는데 어떤 선수에게 MVP 주실래요? 네, 오늘 MVP는 한미약품입니다. 네, 오늘의 4번 타자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장 마치고 나서도 호재성 뉴스가 있었죠. 한미약품 오늘 15.89% 급등 82만 4천 원에 거래 마쳤고요. 100만 원 고지를 향해서 순항 중인 종목이었습니다. 이제 내일 경기 준비해 봐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많이 겁을 먹어서 이러다 보면은 실수가 잦아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일 경기를 좀 잘 준비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도움을 주세요? 네, 일단은 뭐 잦은 매매는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네. 시장일수록 오히려 좀 더 몸을 좀 움츠리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내일 포인트 같은 경우는 기간 매도세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간에서 어느 정도 매도가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도 뭐 기간이 뭐 시장을 망쳐놨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한미약품이나 바이오주 움직임들도 계속해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 아무래도 좀 주도 세력이 좀 주도주가 될 것 같은 계속해서 좀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기들이 중소형주 바이오 업체들까지도 충분히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번 주에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 외국인들 포지션 같은 경우는 매수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 지수의 압박은 어느 정도는 좀 덜 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인 하락에는 좀 매수로 대응을 하셔도 되겠지만 뭐 바닥권에서 좀 매도를 하시는 좀 그런 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고 또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 시장만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수급적인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은 충분히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약간은 좀 힘들겠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기간에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네. 이런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은 또 반등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수 구성하는 데 도움을 드릴게요. 내일장에서 활약할 만한 후보 선수들 클린업 트리오 발표합니다. 네, 1번 동성화학이고요. 네. 2번 삼성생명, 3번 LG생활건강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동성화학부터 볼까요? 네, 동성화학 같은 경우는 요 근래 이제 화승인더라는 종목을 예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컨셉은 정확히 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성화학 같은 경우는 나이키향으로 멜라닌 폼이 가격이 좀 내려가면서 납품이 굉장히 수출 확대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내년 기준으로 PER 한 10배 수준이기 때문에 화승인더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싸다라고 좀 느껴지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다만 뭐 유가를 좀 어느 정도 예민하게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가가 상승할 시에는 뭐 좋지는 않겠지만 뭐 유가가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호재로 좀 다가올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매출 확대가 좀 굉장히 좀 크게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으로 동성화학 가져나왔습니다. 삼성생명은 지금 재등판이네요. 네, 맞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추세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요 근래 좀 빠지긴 했습니다. 고점에서 빠지긴 했습니다만 다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뭐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 이슈 그리고 또 주주 친화 정책 등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돼서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 포지션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수를 핸들링하기 위해서는 삼성생명 같은 이런 큰 종목들을 좀 어느 정도 매수를 하면서 지수 방어를 좀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LG생활건강입니다. 요즘에 오늘 AVCNC도 그렇고 화장품주 별로 안 좋은데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AVCNC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안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주가가 한 95만 원 정도까지는 도래를 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시장이 좋지 못하면서 좀 빠진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면서도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가 않았었거든요. 다만 이제 10월 달부터 화장품이 다시 이제 정상화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한다면은 오히려 더 서프라이즈가 날 수 있는 구간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4분기 매출, 화장품 매출 정상화와 함께 실적 상향이 좀 예상이 되는 종목으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서로 다른 매력입니다. 동성화학은요, 신발 OEM 쪽으로 좀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험주 삼성생명과 마지막 화장품주 LG 생활건강 이렇게 세 선수로 내일 경기 준비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원래요, 공이 상당히 좀 빠르게 올 때, 이럴 때 눈을 질끈 감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 공을 칠 수가 없죠. 더욱더 빠른 공, 그리고 비가 오더라도 그 공을 끝까지 직시해야만 그 공을 치면서 또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어려운데요. 그래도 그 현실을 똑똑히 바라봐야지 우리가 좀 더 현명한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내일 좀 더 알차게 준비해서요.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